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의 술을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 혼술 7월 20일 수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국회 본회의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었죠. 최악이었습니다. 제가 국회에 오랫동안 출입하면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들었는데 오늘 박홍근 원내대표의 연설이라기보다 이제 출범한 지 2달 열흘 되는 정부에 대한 정오, 조롱, 협박 모든 것이 뒤섞여 있는 일종의 분풀이장, 이 안에 있는 불만들을 막 배설하는 그런 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다수당의 원내대표가 오늘 원내대표 교섭연설에서 심지어 이 탄핵 이야기까지 하면서 지지층의 반응을 지금 살펴보는, 그리고 그 다음 단계 어떤 스텝을 구상을 하는 그런 모습이 역력하게 보였습니다. 일단 이 박홍근이 어떤 인물인지 보면은 이 전남 고흥 출신이죠. 그 경희대 총학생 회장을 지냈는데 전대협 활동을 한 운동권 출신입니다. 그 대학교 때, 대학생 때 벌써 뭐 민자당 낙선 운동 이렇게 정치에 많은 참견을 했고, 그리고 이 여의도 정치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국회의원 보좌관도 하고, 이 박원순계 이렇게 불렸죠. 박원순계.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재명계 이렇게 불리는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나서 장례위원장을 했죠. 그때 바로 이 피해 호소인 이렇게 말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2차 가해 논란이 일어났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이력을 소개해 드리는 것은 이 상당히 노련한, 다른 것 한 것 없이 여의도 정치판에서만 잔뼈가 굵은 여러 가지 업무, 묘락, 또 이렇게 선동 이런 데 능숙한 인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소개를 드렸고, 자,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 제일 첫 문장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격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첫 문장은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국민은 대선에서 누구를 선택했는지와 별개로 새 정부의 국정 운영에 힘을 실어줍니다. 자, 국민은 그렇게 하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정권 교체기에 인수인계 단계에서부터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알박기 인사,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 이런 것을 해서 산뜻한 이 정부 출범을 오히려 방해를 했죠. 그리고 2달 열흘 만에 지금 탄핵을 외치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이렇게 연설을 시작을 하면서 갑자기 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이야기합니다. 지지율. 원내교섭단체 연설 첫 머리에 대통령의 지지율을 이야기합니다. 최근 지지율은 32%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한 국민 3분의 1이 지지를 철회했다. 득표율이 48.6%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 지지율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탄핵을 주장하기 위해서 일종의 자락을 지금 깔기 위해서 지지율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32%인데 곧 30%도 무너질 것이란 예측마저 나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1야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로 연설을 하면서 지지율 예상까지, 지금 2달 열흘 된 대통령의 지지율 예상까지 합니다. 그리고 30%대가 무너질 것이라는 예측마저 나온다. 출범한 지 2달 만에 새 정부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정권 말기의 레임덕 수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레임덕 이야기, 정권 말기에 나오는 레임덕 이야기를 벌써 하면서 여러 가지 또 이 윤석열 대통령 2달 열흘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면서 인사난맥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사난맥 지금까지 다 나왔던 이야기, 그걸 또 그대로 다 대포를 하고 나서 이 도어 스태핑 이야기도 합니다.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 자, 이 정부가 소통의 상징이라 여기는 도어 스태핑은 더 이상 소통의 자리가 아니라 대통령의 말실수를 걱정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도어 스태핑의 긍정적인 측면, 이런 것이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부작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좀 질문 수도 줄이고 이렇게 해 나가는 과정인데,
도어 스태핑을 또 폄하를 막 합니다. 차라리 이 박홍근의 이 말을 들으니 오늘 아침에 박수현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대변인을 했죠. 박수현 그 전 대변인은 솔직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윤석열 대통령이 첫 도어 스태핑을 할 때 우리보다 잘하면 어쩌지? 부러움 반 걱정 반이었다. 오히려 이게 솔직하죠. 우리보다 잘하면 어쩌지? 자, 이 구중궁궐 안에, 저 청와대 안에 있던 문재인 정부에서는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도어 스태핑을 하고 있는데도 이 언론에서 지적하는 그 부분을 가지고 말실수로 걱정하는 자료가 되었다. 이렇게 또 폄훼를 하죠. 자, 더 황당한 것은 오늘 하이라이터, 황당 시리즈 중에서 하이라이트는 육상시 이야기입니다. 육상시. 십상시, 과거에 중국의 십상시, 그 육상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대통령실의 핵심 요직도 검찰 출신 측근들로 채웠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문고리 3인방에 빗대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이른바 검찰 출신 문고리 육상시에 의해 장악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육상시라는 말이 지금 본인이 처음 사용을 하면서 육상시에 의해서 장악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비판이 어디서 제기되죠? 자기가 처음 사용한 말입니다. 육상시. 자, 이것은 교묘하게 이 정윤회 문건 파동 때, 박근혜 정부 시절에 정윤회 문건 파동 때 이 십상시 이야기가 나왔죠. 청와대의 참모들. 십상시 이야기가 나왔어요. 십상시가 뭐 국정농단을 한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또 그 정윤회 씨의 부인, 옛 부인이죠. 이혼한 부인 최순실 게이트가 나왔을 때 그때 문고리 3인방 이야기가 나왔죠. 안봉건, 뭐 정호성, 이재만. 이 문고리 3인방 이야기 나온 것. 그리고 그 앞에 한번 먼저 나왔던 정윤회 파동 때 십상시 이야기 나온 것. 이것을 교묘하게 엮어서 문고리 육상시. 이렇게 해서 마치 또 어떤 비선이 모든 것을 막 움직이고 그 안에 이너서클에서 뭔가 엄흉한 일을 꾸미고 이런 것처럼 또 이것도 프레임을 설치를 하는 겁니다. 자, 육상시에 의해서 장악됐다는 비판이 제기되는데 육상시가 누구라고는 또 이야기 안 합니다. 겨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법무부, 행안부, 국정원 등 권력기관 정점에 한동훈, 이상민, 조상준, 핵심 측근들을 임명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마침내 검찰공화국으로 만들었다.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검찰 출신들이 임명된 경우 상당히 많죠. 행안부 장관 이상민은 검찰 출신 아닙니다. 그리고 국정원장 조상준, 뭐 국정원에 상당히 검찰 출신들이 많이 가죠. 자, 그런 걸 다 무시하고 검찰공화국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팩트도 잘못됐죠. 행안부, 이상민, 검찰 출신 아닙니다. 자,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안 빼놓죠. 그동안 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봉하마을 방문했던 것, 해외 순방 있었던 민간인 1호기 탑승이고 쭉 다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 측근 비리는 정권뿐 아니라 나라의 불행까지 초래합니다. 그러면서 탄핵 이야기를 합니다. 제1야당 대표가 대통령 취임 2달 열흘 만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탄핵 이야기를 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공적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 경고한다. 박홍근의 이야기입니다. 누구에게 경고하느냐? 경고한다. 사적 채용, 측근 불공정 인사 등으로 드러나고 있는 대통령 권력의 사유화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도 어쩌지 못하는 권력의 실세라는 말까지 나와셔야 되겠느냐. 권력의 실세라는 말은 민주당 안에서 나오는 거죠. 민주당이 자가 발전을 하고 그것을 또 여론으로 여론전을 펼치고 그걸 다시 국회 본회의에서 이 탄핵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다 같이 엮어놓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그 다음에 하는 게 겨우 경제 이야기인데 경제는 다급한 비상 상황이고 민생은 깊은 위기 속에 놓였는데 정작 대통령은 보이지 않고 하면서 윤석열 정부 탓을 합니다. 지금 2달 된 정부 때문에 이 경제가 엉망이 되고 물가가 오르고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는 이야기를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전부 다
문재인 정권에서 온통 저질러 놓은 일들이 지금 리스크로 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리스크로 되고 있는, 자, 그런 일이죠. 자, 그러면서 민주당 좌하자찬합니다. 민생 우선 실전단을 가동해서 시급하게 처리할 민생 입법과제를 선정을 했다. 뭐 하고, 지속적으로 민생 관련 법안은 처리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지금 이 다수당의 행포로 국회를 팽개치고 당권 투쟁에만 열중하는 바람에 인사청문회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조성을 해놓고 이 부분은 또 자아자찬을 하죠. 자, 어쨌든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이 교수단체 대표 연설 중에 최악이고, 정권 출범 초부터 어떤 정권에 대한 정오, 협박, 또 대선 불복 심리를 그대로 드러내고 윤석열 정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심리. 자, 이것은 제가 몇 차례 분석해드린 민주당, 오늘 민주당 대표 연설을 했는데, 민주당 지지층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내는 지지율 3.3%, 잘못하고 있다, 96%, 이런 것이 여기서 출발을 하는 거죠. 이렇게 국회 대정부 연설에서까지, 대표 연설에서까지 윤석열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대선 불복하는 이런 발언들을 쏟아내니 그것이 여론전이 돼서 그 진보 진영의 여론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감정을 막 쏟아냈는데 이 감정이 그냥 쏟아낸 것이 아니고 복선도 깔려 있죠. 이런 국회 대정부 대표 연설에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탄핵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책임 있는 당직자가 탄핵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지층의 반응을 살펴서 그 다음 단계로 가겠다. 자, 이런 큰 시나리오 안에서 나온 발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